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상명대학교에서 안보학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이상현 예비역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이 장군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상명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데요. 주로 가르치시는 또 가장 애착을 갖고 가르치시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신지요? 안보학 초빙 교수로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국가안보론입니다. 그 과목을 배운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그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우리 특히 젊은 학생들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잘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진짜 대한민국의 진정한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런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안보의 소중함, 중요함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좋은 시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느 안보 잡지에 북핵 해결 반대로 달리는 투트랙이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핵.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된과 동시에 현재는 전 세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그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경제 제재에 수많은 경제 제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도인데 특히 우리 한미 동맹에서 같이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과 그리고 미국 및 유엔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 정책이 다소 그 일치되지 아니하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게 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좀 제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미국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여기 좀 상이하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그 슬라이드 상단에 있는 내용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같은 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면서 그때 국회에서 하신 연설인데 그렇군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가장 큰 도전이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런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내용은 그 미국과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라든가 전쟁만은 안 된다든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은 추진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그런 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2017년도에 이제 일이었고요. 그렇죠. 그 후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7년 양 정상이 말씀하신 이후에 벌어진 비핵화를 둘러싼 우리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히 한번 요약해 주시죠. 다음 내용 그 간략히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2017년 중반이 넘었으면 후반기에는 그 화염과 분노 그리고 북한에서는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가만 계실 수가 없어서 그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전쟁만은 안 된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 이런 제의를 북한에 하게끔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바로 그 응답이 즉각적인 응답이 6차 핵실험과 그리고 화성 15호 미사일 발사를 한 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더더욱 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관련해서 아주 거친 것 그리고 전 세계에 불행한 것 이렇게까지 거론함으로 해서 진짜 전쟁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결국 북한이 받아들인 걸로 봅니다. 평창 올림픽 계기 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하고 내려와서 결국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이 2번이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쟁 분위기에서 현재는 대화하는 평화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외견상으로는 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대북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미국과의 괴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협상을 한다. 이게 북핵을 지금 제거시키는 비핵화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협상을 하면 협상은 원래 그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겁을 주기도 하는 그런 채찍 수단,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생각을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이런 당근 수단,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및 유엔의 그 제재는 채찍 수단으로서는 군사적인 행동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고 진행되고 있고, 당근 수단으로는 이제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든가 그 경제 개발을 해주겠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당근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사용을 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거든요. 근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바로 이런 협상 시스템에서 바라봤을 때 채찍 수단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당근 수단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 수단만 있으면 상대방은 받아먹기만 하는 거지 자기가 강요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협상이, 그 정책이 과연 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거긴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예. 지금까지 당근과 채찍을 다 동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채찍만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 당근을 주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미국의 셈법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근은 지금 당장 주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당장 주진 않았는데 얼마든지 뭐 대한민국과도 같이 그 수준으로 경제 발전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큰 당근은 아마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현재 무력을 사용해서 그 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하는 건데, 북한이 오히려 확실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일부분만 해제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다 풀어라, 채찍 수단을 다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이 이제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그 상태로서는 미국이 충분히 당근 수단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당근을 줄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 주변국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 주시죠. 네, 저희들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 체제는 지난번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했듯이 그 결과로 판문점 선언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판문점 선언에 나온 내용이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차 정상회담 때 평양 선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제 판문점 선언을 좀 더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됐던 내용이 그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북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중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을 요약해 보면 하단 부분에 있는 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로부터 그 4가지 사항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고 해서 그 4가지 사항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그럼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대한민국 정책이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 제시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종전선언과 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결론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했던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된다. 이런 우려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꼭 그렇게 대통령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님 말씀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잘 언밸런스하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시지만 통일연구원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 그 2019년도 금년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그런 책을 통일연구원에서 냈는데 그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현 정부 코드가 거의 맞는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결국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나중에 결국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의 언급 말씀과 그 분석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저렇게 해도 그렇죠. 속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계속 주장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목표는 거기다 두고 포장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안심하라는 포장을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한미동맹에 관련되고 또 연합사에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그런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결국은 한미동맹이 와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와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해구산 보장 아무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걸 자꾸만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얘기하듯이 종북 세력이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냉철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시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네요.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저도 34년간 군복을 입고 군 복무를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그렇게 근무를 해왔지만 9.19 군사 합의는 결론 그 세부 내용은 국민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의 그 방어적 태세를 와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무력 통일해서 쳐들어가서 무력 통일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방침도 없고. 근데 북한은 항상 노동당 규약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은 온 사회 주체 사상을 만드는 것이 그게 걔네들 노동당의 목표입니다. 국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방어적 태세, 그리고 북한은 공격적 태세를 지금까지 몇십 년간 가져온 게 당연한 현실인데 우리의 방어적 태세는 다 무력화시키고 그럼 북한의 공격적 태세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걔네들이 없앴는지 무력화시켰는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없고 특히 재래식 전력은 문제가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전력과 비교가 안 되는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 북한 핵.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미동도 없는데 저희들 재래식 전력마저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는 최소한의 킬체인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 조치, 대응 능력마저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코 북한 비핵화에 기여되는 바는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류협력 중대 그리고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시죠.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란 말이 그래서 아주 크게 나왔는데요.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그 미국 및 유엔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강요하는 채찍 수단 중에 평화적 수단, 경제 제재,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수단, 경제 제재를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안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들어서 우리 남북 간의 그 교류를 좀 인정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이거 솔직히 해서 북한 핵은 전 세계에 위협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또 절대적인 위협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엔의 그 대북 경제 제재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이런 남북 화해와 교류 증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남북 경제를 갑자기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돈을 대한민국 성장시킬 만큼 돈을 갖다 준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참 제재 국면에서 특히나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유엔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미동맹도 근간을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자꾸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방향이 다른 투트랙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일 또 이거 큰 부분이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번 그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류, 그다음에 화해 협력 이런 거를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대한민국 정책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뭐래도 북한하고 뭐 서로 교류가 되고 그렇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물자든 뭐가 자금이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일괄적 타결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핵시설에 대한 공개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 제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다 돼야 유엔 제재를 풀어주겠다 하는 그 원칙이 확고한데 근데 우리는 조금 뭐 동창리 뭐 영변, 핵시설 영변 이런데 조금씩 뭐 겉으로 파괴시키고 중지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거기 상응하는 조치로 개방을 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전체가 아닌 일부 내가 좀 제거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파이는 당근은 다 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북한의 입장에 결국 부합되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도 결코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세계 평화가 달성되는 거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은 전 세계 인식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만 우리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정부의 인식, 즉 국제사회와의 동떨어진 인식이 한미 공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려, 처음부터 이런 우려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좀 유엔이나 미국의 그런 생각과 좀 대치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결국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또는 얼마 전에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그 밑에 있는 담당자들의 그런 어떤 불협화음 소리는 뭐 차치해 놓고라도 직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는 그런 미국 관계,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주성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남북 관계 발전, 그러니까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한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미국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유엔의 그 제재 방법하고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그러니까 결국 교류, 그다음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미국과 유엔의 시각은 25년 동안 속아왔다. 또 한 번 그렇게 자꾸 당근책을 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얘네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해 왔듯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25년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그 얘기가 먹혀들 수가 없죠. 결국은 유엔에 그 나가는 방향과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소리와 한국의 소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나가는 방향,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추진 방안이 투 트랙이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 그것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정하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 생각나는데요. 네. 힘의 크기는 예. 벡터가 같을 때는 플러스가 되지만 그렇죠. 벡터가 완전히 반대일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상쇄가 되지 않습니까? 되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방향이 다르다면 결국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정말 동맹 정신을 발휘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노력을 가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미국과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다른 벡터, 마이너스 벡터 쪽으로 가니까 이 노력의 결집이 안 되고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저 시청해 주시는 예. 그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북한 핵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공동 인식입니다. 그 전 세계 유엔 회원국도 다 같이 공동 인식입니다.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다른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 핵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진짜 진정 북한 핵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민족 교류 또는 뭐 북한 핵하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민족 교류 뭐 이런 데만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다 그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평화 또 당근과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 이렇게 얘기할 때 채찍보다는 당근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기본인데 근데 냉철하게 바라보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채찍 수단은 하나도 없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당근 정책으로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정책으로는 제가 볼 때 북한 비핵화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현 예비역 소장님 그리고 현재는 대학에서 안보학을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 공유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보의 소중함을 잠시나마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